야, 역시 게임은 기계식 키보드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 키보드 8빗도사에서 나온 레트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자, 이 디자인 페미콤 디자인을 차용한 기계식 키보드, 많은 분들이 보자마자 구매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8빗도 제품들 보면 정말 레트로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 스틱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사긴 샀는데 1년에 한두 번 안 하게 되죠. 이것도 있고, 자, 이 게임패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거 사서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은 살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샀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보자마자 바로 질렀습니다.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페미콤 디자인을 차용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 2.4기가 무선도 지원하고 USB와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다기능의 이런 키보드의 이 아재 감성을 자극하는 이 페미콤 디자인, 정말 그야말로 안 살 수가 없었는데, 자, 이 제품 리뷰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실제로 또 보는 거와 키보드의 키감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키보드 본체, 뭔가 이 냄새도 좀 레트로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좀 옛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제가 키보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키감이 상당히 쫀득쫀득하네요. 청축과 적축 사이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청축 적축 잘 모릅니다, 느낌. 저는 키보드는 그냥 아무거나 쓰기 때문에. 디자인, 거기다 이 정말 게임기로 만들려고 나온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건. 자, 그리고 각종 스티커들, 그리고 슈퍼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버튼. 자, A, B. 네, 정말 크죠? 야, 이거 정말 느낌 좋은데요. 페미콤 자체가 A, B 버튼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나왔는데, 세 개로 만들어줬으면은 비시바시 같은 거 하기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정말 느낌 좋은 슈퍼 버튼, 엄청나게 큰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 케이스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C USB 케이블. 네, 키보드 뒷면에 이렇게 잭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개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별 버튼 0.5초간 누른 다음에 원하는 키보드를 눌러서 매크로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편집할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누르려면 힘든데, 이걸로 한번 눌러서 영상 컷할 때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 방향키와 AB 버튼을 눌러서 페미콤 게임을 하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충전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켜보면 이렇게 충전이 돼 있네요. 이 정말 아날로그 감성의 LED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볼륨 노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거나 주문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것을 이 자체로 컴퓨터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분해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부에 당연히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어야 되겠죠. 사실 라즈베리 파이 제로 2입니다. 제로 2W. 요 정도 넣으면 이것도 사실 페미콤 게임만 하는 데는 오버 스펙이죠. 파이 제로 1이 들어가도 페미콤 게임은 정말 무리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눅스로 부팅해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 제로 2도 부족합니다. 컴퓨터인데 그래도 유튜브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 제로 2로는 유튜브 웹사이트를 열지도 못하죠. 램이 512MB이기 때문에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미콤 게임도 되면서 어느 정도 웹서핑 같은 것도 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이 제로 2는 좀 어렵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렌지 파이 제로 3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들어가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타입 C 단자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는 거 뭐 거의 불가능이죠. USB 2.0 단자 그리고 랜 포트는 제거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큰 걸림돌입니다. 이 높이는 이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른 것까지 또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4, 뭐 요거는 포트들 다 제거하면 높이가 딱 이 CPU 높이, 포트 높이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좋긴 하겠지만 조금 오버 스펙이죠. 포트 다 제거하고 넣기엔 좀 아깝고, 마찬가지로 오드로이드 N2L도 당연히 아깝죠. 너무 오버 스펙이죠. 뭐 그것밖에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없긴 한데, 자, 그동안 제가 정말 쓸 데가 없어서 안 쓰고 있던 이게 남았습니다. 라드사 제로. 드디어 이걸 쓸 때가 왔습니다. 자, 뭐 이 라드사 제로 높이 정말 좋죠. 내부 eMMC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뭐 유튜브 웹사이트가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고, 뭐 패미콤 게임 충분하죠. 뭐 이 높이가 안 들어가면 뭐 다른 그 어떤 싱글보드 컴퓨터도 안 들어가겠죠. 자, 어차피 쓸모도 없던 이 라드사 제로, 사실 제가 이걸로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에서 뭐 터치 스크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리눅스 OS가 들어간 게임기를 만들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쓸 때가 왔습니다. 이 8비트 레트로 키보드에 라드사 제로, 정말 쓸모없었던 이 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떨지 일단 뭐 한번 분해해 봐야 되겠죠. 공간을 보려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키보드 충전하는 포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 공간이 나야 되는데, 자, 과연 공간이 생길지. 이 위에는 당연히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보드가 있을 거라서 이 밑에 일단 열어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네, 무선 키보드로 사용하기 위한 수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자석이네요. 야, 네. 자, 그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분해가 진짜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와, 별거 아닌데 이 빼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뭐 정말 많습니다. 공간이 여기 이 부분 외에 뭐 다 공간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이 기둥 높이까지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가죠.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서 램 포트 제거 안 하고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넣으면은 상판까지 같이 절제해야 됩니다. 좀 보기가 안 좋겠죠. 상판까지 잘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렌지 파이 제로 3를 넣어도 되고, 라즈베리 파이 4는 살짝 어렵네요. 오렌지 파이 제로 3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냥 원래 넣기로 했던 이 라드사 제로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밑에만 살짝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넣고 나중에 또 빼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케이블 뭐 이쪽에 이렇게 하나 뚫어주고, 여기 요 정도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라드사 제로 eMMC에 리눅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드사 제로 본체에 리눅스 뭐 기타 O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트 버튼이 있습니다. USB 부트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눌립니다. USB 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타입C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PC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라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에 가시면 자,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우분투, 데비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분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애처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가 되었고, 그리고 ZADIG 프로그램, RZ-USB 헬퍼라는 이 두 프로그램 또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라드사 제로 본체 포맷을 위한 이 빈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파일들의 다운로드 링크는 동영상 설명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이 풀어지면 이제 ZADIG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라드사 본체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LIB USB Win32 선택해 주시고 드라이버를 인스톨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인스톨이 완료되면 리인스톨 드라이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라드사 본체가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 빈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마스크론 모드 런을 눌러주시면 이제 포맷이 완료돼서 이동식 드라이버로 라드사 본체가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라드사 제로 본체가 드라이브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GB 내장 메모리, 뭐 그렇게 내장 메모리가 높진 않은데 이제 벨레네처를 실행해서 여기서 압축을 풀어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5.7GB의 본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플래시를 눌러주면 이제 이미지 굽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구멍은 드릴로 뚫으면 되겠지만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난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안 되면 여기 이렇게 드릴로 여러 번 구멍을 뚫어서 커터 칼로 이렇게 뭐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초음파 커터로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두께가 상당하네요. 초음파 커터 같은 공구 없이는 좀 자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초음파 커터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안경 안 쓰신 분들은 보호 안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케이블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처음에 구멍을 만들었던 것보다 점점 구멍이 커지고 있네요. 처음에 뚫었던 것보다 정말 너무 커졌네요. 이런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가공이 어렵습니다. 스테퍼로 구멍 넓혀서 그냥 파내는 거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 워낙에 크게 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개조는 납땜 때문에 개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납땜 없이도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납땜 없는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개조죠. 싱글보드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번 간단하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라드사 제로의 경우 발열이 그렇게 심한 싱글보드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풍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만 방열판을 붙여줘도 사용하는데 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게 답니다. 간단하게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MI 케이블 들어가고, 자, 그리고 원래는 키보드, 마우스 전부 무선으로 사용하면 추가 단자를 사용할 일이 없지만 처음 세팅할 때는 무선 키보드는 일단 사용해야 되고 마우스도 블루투스를 사용하려면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유선 마우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원 공급을 하면 네, 이렇게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패스워드 뭐 아무거나 사용하기 편한 걸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워드, 와이파이 연결을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yes. 자, 와이파이 목록들이 나오고 연결이 되면 이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나가기. 자, 하단에 자신의 지역이 맞으면 yes. 자, 그리고 1번. 네, 이제 거의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암비안 리눅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뭐 나중에 하고 상단에서 이제 우클릭 해주고 블루투스 장치. 자, 이제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변경을 하고 네, 이렇게 바로 8비트 레트로 키보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결. 상단에 페어링 요청 확인하시면 네, 이제 키보드 어디 연결이 됐나 한번 터미널을 켜서 네, 잘 되죠. 자, 이제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크로미움 웹브라우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리눅스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관리자 명령 수도. 소리가 정말 좋네요. 네. 자, 이러면 이제 본인의 비밀번호. 자, 이렇게 크로미움이 설치가 됩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뭐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다 인스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스톨이 완료됐고 마우스도 블루투스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우스가 나왔고 네, 우클릭 후 연결. 자, 페어링 확인. 네,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고 자, 이제 유선 연결을 제거를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무선 연결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자, 설치한 크로미움 프로그램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미움 웹브라우저. 자, 유튜브. 오렌지파이 제로 3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라드사 제로를 설치를 했는데,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오렌지파이 제로 3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면 쾌적하죠. 네,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이 레트로 컨셉의 키보드 PC, 뭐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다뤘지만 MSX 컴퓨터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고성능이면 또 이상하죠. 자, 그러면 한번 제 유튜브 채널, 네, 제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자,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피커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 네, 2편 한번 준비해보자. 정크를 찾아보자. 정말 정크들이 많이 나오네. 네, 화질이 144로 나오네요. 720p까지는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또 내부에 메인보드가 없을 수도 있지. 이것도 왠지 720p는 좀 끊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볼 수 있고, 뭐 웹서핑 같은 거, 네이버 웹사이트 뛰는데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서핑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일체형 패밀리 컴퓨터, 이걸 만든 이유, 패밀리 게임을 또 해야 되겠죠. 자, 터미널을 열어서 레트로 파일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파일 설치 명령어, 뭐 이런 거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파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커맨드, 네, 이 명령어 복사 눌러주시고 터미널에서 우클릭 페이스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이제 설치 명령어, 비밀번호 넣어주고, 자, 이러면 또 한참 동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이 나오면 OK 눌러주고, 베이직 인스톨 OK 눌러줍니다. 예스. 네, 여기서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레트로파이 설치 거의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게임에 레트로파이가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을 복사하려고 마이크로 SD 카드에 게임을 복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한 이 연장선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뭐 다른 것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크로 SD를 직접 꽂았습니다. 본체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 이거는 eMMC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여기 이렇게 사용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따라서 만드실 분들은 마이크로 SD 연장선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환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안 되는 걸 봐서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용량 높은 거를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의 복사는 자, 이렇게 USB와 허브를 사용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MMC 용량이 16GB로 좀 낮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는 마이크로 SD에 복사를 하면 좋겠는데, 게임 롬을 이 마이크로 SD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레트로파이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자, 이 홈에 들어가면 레트로파이 이 롬 여기에 복사를 해줬습니다. 용량이 6GB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허브 연결하면 자, 이렇게 마운트가 돼서 뭐 게임 롬들, 미디어 파일들을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 폴더의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냅 파일, 뭐 PNG, MP4 이런 것들과 그리고 롬 파일들, 그리고 게임 리스트 XML 이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뭐 여기서 알려드리기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USB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 레트로파이 롬에 복사를 해줬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폴더명은 다 만들어져 있고 몇 가지 이 패미콤과 관련된 것들 제가 복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레트로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버튼을 여기에 꽂고 인식이 되나 해봤는데 레트로파이에서 이 버튼을 인식을 못하네요. 아무래도 이 하키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요거로 게임하면 재밌었을 텐데. 네, 할 수 없이 뭐 그냥 키보드와 여기서 뭐 A, B, X, Y 뭐 이쪽에서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럼 레트로파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라즈베리파이에서 자주 보이던 이 화면, 뭐 현재 이 라드사 제로의 경우에는 닌텐도 64 정도까지는 충분히 원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드림캐스트 같은 것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NES, 이게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네요. 야, 한글까지 설치를 하고 와야 되겠네요. 자, 뭐 한글을 설치하려면 폰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눔고딕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셔서 네,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자, 압축을 풀어줍니다. 다운로드에 풀어주면 좋겠죠. 자, 압축을 풀어주고 나눔고딕 볼드체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자, 그리고 이제 이 폰트를 레트로파이 테마에 옮겨줘야 됩니다. 자, 파일 시스템 etc 그리고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테마. 자, 카본 테마.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케빈 볼드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름을 케빈 볼드로 바꿔주고 자, 이걸 이렇게 그냥 넣으면 좋은데 이게 또 안 되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sudo 관리자 명령어 sudo copy는 cp입니다. 그리고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주소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트로파이 파일의 주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자, 이제 비밀번호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레트로 파일을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옵니다. 자, 슈퍼마리오를 해봐야 되겠죠. 슈퍼마리오 브라더 3. 네. 키보드로 게임을 잘 안 해봐서 어렵네요. 마리오 해봤고, 패미콘 게임들 정말 재밌는 게임 많습니다. 자, 슈퍼 패미콘 너무 잘 돌아갑니다. 또 여기서는 마리오 카트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자, 닌텐도 64. It's me, Mario. Hello.
네, 이렇게 닌텐도 64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레트로 매니아들이 한눈에 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이 디자인의 페미콤 스타일의 키보드, 여기에 싱글보드 컴퓨터, 성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여드린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라드사 제로를 넣어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OS 자체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뭐 리눅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걸 넣었다 하더라도 이 키보드를 리눅스 PC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뭐 무선으로 놓고 컴퓨터에 연결해도 되고 뭐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PC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PC 모드로 사용해서 페미콘 게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분 전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DIY 자체도 그동안 했던 거와는 달리 납땜도 없고 단지 케이스만 잘 잘라내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드사 제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은 그나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라드사 제로 정도 넣으시면 즐겁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많은 레트로 매니아들이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 키보드를 페미컴 게임도 할 수 있는 리눅스 컴퓨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